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두 나라 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 진안 마이산 탑사를 비롯해 지역의 여러 단체가 베트남 당락성의 사찰에 태양광 정수시설과 자전거, 학용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찰과 당락성 사찰의 교류는 올해가 처음이 아닌데요.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두 나라 간 교류 활동이 전북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함께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오늘은 베트남 유학생 응웬 반남 씨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섬진강을 따라 걷고 볼 일입니다. 봄꽃이 봉우리를 터뜨렸는데요. 향긋하고 풍성한 임실의 봄을 만납니다. 여행에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근데 요즘은 공부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임실 마을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가 너무 커요. 임실군 덕지면 구단마을.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섬진강 물소리가 경쾌합니다. 강이 엄청 이뻐요. 그래서 강 소리 듣고 진짜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돌다리도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임실에 있는 섬진강이 굉장히 예뻐요. 왜냐하면 산이 많으니까 네. 산을 이렇게 자꾸 S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요. 네. 우리. 그래서 끝이 보이면서도 안 보여. 또 다가가면 끝이 또 보여요, 물길이. 네. 그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다. 네. 이게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네.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진짜 이거 영화 같아요. 예, 영화 같죠. 엄청 아름답고 어떻게 말할까요? 낭만 적긴 것 같아요. 그죠. 봄의 전령, 매화로 가득한 구단마을.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기고 고고한 모습으로 피어난 꽃은 유난히 그 향이 깊습니다. 오, 향도 너무 좋고 향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네. 이 매화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고귀한 꽃으로 평가를 네. 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추워도 네. 함부로 향기를 팔지 않는다. 아, 고고한 어떤 그 꽃에 그렇게 네. 비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난 국죽을 사군자에 비교해서 네. 좀 고고한 선비에다가 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매화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화도 노란 매화도 복숭아고 또 봄꽃이에요. 노란 매화는 보통은 금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부자 그래서 상징도 있는데요. 복숭아 꽃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즐겨보는 거예요. 이때 은은한 매화 향기와는 다른 구수한 향이 응행반남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맛있는 냄새 어디 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봄이 와서 네. 지금 화전 붙이고 있어요. 화전이에요? 예. 화전이 뭐예요? 주변에서 나는 꽃들을 가지고 네. 지금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화꽃을 가지고 네. 전을 붙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임실 구단마을에서 매화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화전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행반남에게는 너무도 낯선 음식인데요. 사실은 이런 음식을 진짜 처음 직접 만들어 보고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재미있는데 네. 엄청 재미있어요. 예. 근데 베트남에는 보통 꽃에 넣는 음식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꽃을 넣어서 뭐지 같이 끓이는 음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선조들은
봄에는 봄의 향취를 느끼고자 네. 이렇게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네. 이렇게 예쁜 꽃을 따서 전도 부쳐 먹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만들 때 진짜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네. 근데 베트남에 있었을 때 어머니랑 이렇게 전을 같이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머, 효자시다. 엄마도 많이 도와드리고. 계절의 멋을 맛으로 바꾼 우리 선조들의 신의 한 수. 고운 자태 뽐내며 익어가네요. 저 잘하죠? 아주 잘하는데요. 많이 해본 솜씨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화전 완성. 눈이 먼저 즐거워집니다. 오, 이쁘다. 바로 먹을 수 있나요?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깝죠. 아깝죠. 네,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한번 제일 예쁜 걸로 골라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화전과의 첫 만남 어떤 느낌일까요? 음식이 보기 좋고 그리고 맛도 진짜 뭐지 고소하고 말랑말랑해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엄청 맛있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죠. 그 진짜 화전이라는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오늘은 진짜 직접 만들어서 너무 뭐지 독특하고 처음에는 그냥 그냥 전인지 근데 아니거든요. 모양도 이쁘고 근데 맛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임실에는 매화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야, 엄청 큰 치즈가 있네. 맞습니다. 바로 치즈인데요. 치즈를 주제로 한 체험 마을까지 꾸며져 있죠. 여기는 치즈가 너무 유명한가 봐요. 네, 조형물들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왔습니다. 치즈가 듬뿍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감이 오시나요? 재료가 엄청 많은데요. 다양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요? 치즈 크러스트 골드 피자를 만들 겁니다. 자, 이 도우를 넓혀가지고 여기 팬 사이즈만큼 키워주는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피자 만들기에 도전하는 응행반남. 임신 치즈가 네. 왜 유명한지 엄청 궁금해요. 아, 그러죠? 네. 임실이 치즈로 유명해지게 된 거는 지정환 신부님이라고 벨기에 신부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임실에서 사역 활동을 하시면서 농민들에게 양을 키우게 하고 그 양에서 나오는 젖으로 치즈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치즈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임실이 치즈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치즈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대한민국 최초로 치즈를 만들어 이제는 임실 고유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베트남 역시 임실 치즈처럼 외국에서 건너와 베트남 향토 음식으로 정착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베트남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제일 유명한 음식은 바로 백미잖아요. 그래서 백미는 사실은 옛날에 프랑스에 유입되어서 그때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백미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점점 베트남 사람의 맛에 맞춰서 백미는 점점 발달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야, 이 피자 제가 만든 피자예요? 오, 엄청 맛있겠네요. 네. 자, 피자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 쭉쭉 늘어나는 치즈 보이세요? 치즈 끝없이 늘어나네요. 그 맛은 어떨까요? 크게 한 입 베어뭅니다. 이건 뭐 치즈가 쏟아지네요, 쏟아져.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사장님이 이거 재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덕분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직접 만들어서 훨씬 더 맛있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먹으니 무심코 먹던 피자 맛도 오늘은 더 깊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거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꽃을 먹을 수 있구나. 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거 너무 재미있거든요. 오늘은 꿈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힘든 현실에 떠나서 여기서 와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 엄청 행복했어요. 눈처럼 희거고운 매화를 보며 달큰한 봄의 향기에 한껏 취했던 하루. 소박해서 더 끌리는 임실 여행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나르기 자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여러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는 없고 우즈베키스탄에는 있는 기념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3월 달이니까 3월 8일 여성의 날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지금 곧 시작하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은 큰 명절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정유진 씨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아살라말라이쿰 우즈베라이프 정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나르기 자운 씨가 여성의 날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진 씨도 우즈베키스탄의 여성의 날 문화를 잘 알고 계셨나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고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었죠. 그리고 다른 다문화 가정에 그 남편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마침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오늘 정유진 씨가 준비한 영상도 이 날과 관련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야, 여성의 날인데 니들이 왜 학교를 안 가냐? 그지? 현민이는 안 갈 수 있지만 여성의 날이라서 너는 왜 학교 안 가냐? 우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에요. 네, 선물은 모두가 쉬어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선물. 내가 엄마한테 주면 안 돼? 아, 엄마의 선물이군요. 네. 엄마 거예요? 지금? 응. 이거 엄마 거예요? 응. 엄마! 선물? 예상하고 계셨어요. 기다리는 선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여성인 날. 내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 요즘 필요하다고 했잖아. 오,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가방인 것 같죠? 가방이네요. 굉장히 너무 좋아하시네요. 언니, 여자는 우리 이렇게 잘해주면 밥도 잘 줘. 아, 지금 메고 계시거든요.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이게 뭐야 이거? 계란 후라이밖에 없어? 주세요. 아, 지금 아침 시간인 것 같죠? 네. 원래 남자들 많이 해줘요, 그날. 아, 아침 식사도? 네. 엄마, 버티마, 리언한테 꽃 살 거예요. 제 여성 가족 친척분들에게 뭐 꽃을 선물해 주나 봐요. 나도. 아잘리아 ليش بول؟ 아잘리아 يسمين برزيلي. 어떤 꽃을 선물하는지도 중요한가요? 대부분 이제 꽃다발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취향에 따라. 의미가 약간 달랐다고 합니다. 이곳은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여서 이 여성의 날만큼은 무르카나 히잡 같은 목장을 벗는 날이었다고 저런 합니다. 의미가 네. 있군요. 우즈벡에서는 이슬람 율법으로 히잡을 쓰는 것이 아닌 자유의지라 의미는 없지만 오래전 이슬람 율법이 우선일 때는 율법에서 정한 의복을 벗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소련 때 이제 그래서 벗게 됐죠. 우즈벡에서 여성의 날만큼은 여성이 각종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 날을 엄청 기다리고 반기는 모습을 여성의 자유를 곳곳에서 상징하는 그런 써본 날이네요. 그렇죠. 네, 다시 선물 받은 가방을 들고 몹시 좋아하시네요. 남편분이 선물할 맛이 나겠어요. 네. 애교는 덤이고요. 나가자. 어때? 이뻐? 가자.
이제 꽃을 전달하러 가셨네요. 네. 어제 가족한테. 정말 나 자신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들의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이에요. 네, 이렇게 세계 여성의 날 관련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우즈베키스탄은 보니까 국가 공휴일로 네.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유진 씨,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의 날은 어느 정도의 기념일인가요? 여러 기념일이 있긴 하지만은 여성 입장에서는 생일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여성의 권리가 많이 좀 낮춰진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즈벡 입장에서는 여성의 날이 아주 그냥 중요한 날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성이 히잡을 벗는 그런 자유를 상징하는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아마 의미도 더 깊은 것 같은데요. 아내분이 보니까 가방을 선물 받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이 저희도 다 기분이 네. 좋아지더라고요. 네, 보통 여성의 날엔 어떤 선물들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최고는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귀금속이나 가방, 뭐 여자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선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 제가 예전에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여성의 날이 그 국가 공휴일로 굉장히 큰 날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날 보니까 여성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남자가 뭐 집안일도 다 해주고 그렇죠. 밥도 해주는 그런 네. 날이던데 우즈베키스탄도 비슷한가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 가족부터 얘기하자면은 아빠부터 동생이 이제 그날을 다 하는 거죠. 여자가 거의 뭐 왕비 수준에서 그날을 거의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대접만 받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유진 씨는 근데 여성의 날에 아침 식사는 안 해주셨나 봐요. 아니, 저도 뭐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선물하는 것을 시작으로부터 이제 아주 멋진 곳에서 외식도 하고 뭐 여성을 위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뭐 국룰로 받아들이고 있죠. 네, 뭐 다음 해에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르기 자운 씨는 알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으면 또 분위기가 그랬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여성의 날을 이렇게 축하하거나 아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뭐 아는 언니 동생들이나 그렇게 축하해주고, 남자한테 어떤 그 곳이나 그렇게 선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여자들한테 받으니까 기분이, 네, 이제, 남자들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하고 지나갔던 그런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네, 비록 한국에서는 뭐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네. 우즈베키스탄에 계셨을 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여성의 날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빠가 맛있는 요리 해준다든지, 우리 아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 한국처럼 어떤 큰 이벤트는 아닌데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선물 주든지 네. 가서 놀러 갔다 오든지 하면은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날이 다가오면 아마 우즈베키스탄 시내도 활기를 띨 것 같은데 유진 씨 그곳 분위기는 그때 어떤가요? 아무래도 꽃가게가 최고로 부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거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되게 낭만적일 것 같아요. 네. 시내 곳곳에 남성분들이 뭐 꽃을 뭐 여러 다발일 수도 있겠죠. 다 들고 네. 다니는 거 보면 되게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계 여성의 날은 이제 유엔이 여성의 정치적 평등과 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날인데요. 유진 씨가 보기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날이 되면 그 여성의 권리나 뭐 인권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쪽에서 이제 여성의 권리 등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반면에
우즈벡에서는 그냥 선물을 많이 하고 뭐 그냥 단지 그냥 그런 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기분 좋게 예. 보내는 날 정도로 네. 인식하고 계신데 나르기 재훈 씨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많이 멀었다고 보고요. 여자들의 뭐 인권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인지 여자들이 또 그 3월 8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 좀 왕비처럼 지낸다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한국에서는 그 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사라든지 하지만은 국가 이제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네. 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여성의 뭐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정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와주신 나르기 재훈 씨 고맙습니다. 군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윤승열 씨와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봤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난관이 시작됩니다. 자동문 소리가 나는데 열리는지 닫히는지 알아채기 어려워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표를 사야 되는데 표를 사기 위해서 터미널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표를 사는 데까지 더듬더듬해서 가야 되고요. 강조하는 건 몇 시에 있어요? 강조요? 네. 어렵사리 표를 산 뒤에 승강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난관의 연속입니다. 터미널에 이제 와가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앉아 있으면은 차 소리는 여러 곳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주차인지 광주차인지 그걸 한눈에 알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대개 토요일에 버스를 이용하는데 주말에는 창구 직원이 바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터미널은 코로나 이후로 4명이던 창구 직원도 한두 명으로 줄이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 심지어 바뀐 시행령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모르는데, 몰랐는데. 어떨 때는 너무 타이트하면 손님한테 얘기하면 손님들이 잘 안내해드려요. 3년이 지났지만 몰랐다는 현장의 목소리. 바쁠 때는 승객들에게 탑승 보조일을 넘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누구든지 이동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장애인은 여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혼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함께 다행복 다문화 운동회가 오는 4월 15일 전주 기전대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다문화 공연, 행복 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가족과 함께 참여해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